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이에요. 자, 저희 출발 경인대행진과는 몇 번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죠. 강원모 의원이 최근 인천시 의회 제1부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원모 부의장 포부가 또 남다를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원모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당선 소감부터 좀 한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선거가 이제 시의원들끼리 하는 선거니까, 네, 일단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그렇죠. 시의회에서 이제 절대 다수당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 선출 선거가 이 시의회 원구성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더더욱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 절차로 이게 선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동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당내 이제 자치선거위원회 구성하고 우리가 하는 일반 선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게 당연한 일인데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일반 선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니까 예. 저도 이제 뭐 후보 등록하고 기탁금 내고 선거 운동하고 투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정치에 대한 내가 왜 정치를 하나 하는 그런 초심을 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왜 정치하십니까?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뭐 약간 대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며칠 전에 네. 그 신은호 의장님께서도 우리 경인교통방송에 나와 주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또 이야기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네. 그 강원모 부의장님뿐만이 아니라 또 부의장님이 또 한 분 또 더 선출이 됐죠? 한 분 더 백종빈 의원님입니다. 언제 한번 또 같이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네. 우리 강 부의장님이 이제 뭐 평소에 소신 발언을 하는 걸로 또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뭐 박수도 많이 받지만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의정 활동의 장애 요인으로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진 않았나.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 위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제가 이제 억지스러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제가 합리적인 의견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에 저보다 더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내용이 나온다면 언제든 저는 뭐 그거에 대해 인정하겠다. 쿨하게 당신이 맞다고 얘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논리에 이렇게 큰 강박을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런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이나 뭐 이렇게 압박이나 그런 거에 대해 크다 부담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소신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제가 좀 그 조사 연구를 한번 볼까요? 네네. 소신 발언 어떤 걸 소신 발언을 하시냐면은 지난 3월에 인천시 의회 임시회 그 제1차 본회의에서 연세대학교의 송도 국제도시 세브란스 병원 그 늦장 개원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 겁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이제 송도에 이제 학교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천시가 연세대학교에 많은 이렇게 그 혜택을 줍니다. 땅을 이렇게 매입하게도 해줬잖아요. 땅을 갖다가 한 5만 평을 줬죠. 28만 평. 그리고 거기에 50만 원 해줬어요, 당시. 평당. 지금 가격하고 하면 그래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연세대학교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뭐 전혀 아깝지 않은 그 돈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 병원에 갖다 이제 들여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금 전혀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용인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용인으로. 지금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땅을 다시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다 이미 뭐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내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예.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8년도 유정복 시장이 이제 한 3월 달인가요? 그때 음, 11공구 땅이 이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땅에 10만 평을 또 줘요. 그 계약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협의를 합니다. 10만 어, 평을 주고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뭐냐면은 6만 평을 갖다가 수익부지로 제공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 수익부지라는 건 뭐냐면 그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거기다.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돈을 다시 연세대학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거는 뭐 특혜죠. 되게 그 그리고 뭐 땅값도 조성 예. 원가에 주고 더 학교 부지는 더 싼 값에 주고.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런 그 협약을 맺고 2024년도까지 병원을 갖다가 준공하고 개원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근데 2020년이 되도록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와서는 예. 개원을 26년, 2027년 이렇게 늦춰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아, 11공구 땅은 빨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니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걸 갖다가 줄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면은 네, 연세대학교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좀 뭐 다른 대학교 많잖아요. 뭐 네, 또 인천에 뭐 인하대 병원도 있고 네. 뭐 좀 이렇게 좀 그 병원을 좀 바꿀 수는 없나요? 혹시? 지금 일단 땅에 대한 부지가 그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협약서가 이제 완전히 지금 파기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솔직히 연세대학교가 2024년까지 그 병원을 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는 계약은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되게 그 아무리 강력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중요하지만 예. 인천시를 이렇게 농락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저기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병원이 또 빨리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송도 쪽에. 네, 아니, 그러니까 병원이 이제 그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뭐 치료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예. 송도 뭐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병원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예. 전적으로 그거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원 되고서 계속해서 연세대학교에 빨리 이 문제를 갖다가 병원을 갖다가 착공을 해라, 예. 설계업자 해라, 그 압박을 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연세대학교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그, 좀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이 세브란스 병원을 가지고 인천시로부터 너무 많은 거를 하고 있으니 아, 이분들의 어떤 뭐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좀 뭐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강원모 부의장께서 코로나19 여파 등과 관련해서 네, 인천시는 특별 회계 그리고 기금 네, 전용 등을 통해서 1조 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하셨던데 네, 네. 이게 1조 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약간 이게 그 이 지방 정부에 있어서는요. 네. 광역이나 기초, 구청이나 뭐 구 이런 데를 제가 좀 보면 이 뭐라 그럴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아예 그 채무가 제로인 데도 있습니다. 지방채가 아예 없어요, 발행이. 근데 어,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집 살 때 뭐 대출 받듯이 예, 그 예. 적정한 어떤 그 자금 운용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뭐 지방채를 발행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능력만 된다 그러면은. 예. 근데 이제 인천시가 이제 재정 압박을 이제 그 안상수 시장 때 이후로 이제 받다 보니까 음. 어떤 그 부채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뭐 경기 하강 코로나에 인해서 굉장히 좀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쪽에서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도 지방 정부가 여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돈을 이렇게 만들고 풀고 해서 이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그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그 저하고 전화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뭐 주민분들하고 잘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기 그 연료발전소 지금 뭐 저기 지나가다 한번 보니까 예. 공사가 잘 되고 있고요. 음. 제 생각에는 뭐 공사 그 준공되고서 예. 운영되는 거 보면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너무 좀 큰 걱정이었구나. 뭐 그런 음.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천이나 이제 한국에서 이 연료 발전,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에너지에 대한 환경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 수소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그 수소의 중요성은 뭐 많이들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린 뉴딜 해가지고 거의 핵심 그 의제 중에 하나죠. 네. 수소가. 알겠습니다. 우리 저 강 부의장님,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뭐가 네. 있을까요? 좀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 박남춘 시장님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 네. 그 폐기물 처리 문제, 요것이 저는 인천시가 좀 다른 시도하고 틀리게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모델 이런 걸 좀 저희가 인천시가 가지고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마침 이제 시 집행부가 그걸 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천시가 이제 사실 시민으로서 보면은 서울과 어떤 경기의 쓰레기를 갖다 받는 도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잖아요. 네. 네, 이걸 넘어서서 폐기물 정책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어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도시가 된다면 모범 사례를 보이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쓰레기는 안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어떤 모범 도시가 된다면 인천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선진적인 도시에 사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노력이 좀 중요하고요. 뭐 코로나19 이후 어떤 의료 체계를 갖다가 더 알차게 또 내용 있게 이제 그 꾸려가는 거. 예. 뭐 코로나19가 이제 지금은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제 앞으로 쉽게 없어질 문제 아니구나. 다 앞으로 이제 우리랑 알게 이제, 됐죠, 이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성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어떻게 조직하고 만들 것이냐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이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 제조업 분위기의 그 도시에서 어떤 산업적으로 이제 혁신하는 도시, 뭐 바이오 산업, 환경,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의회 제1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더욱더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좀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자, 강원모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